김의겸 얘기가 계속해서 자동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어서 이 얘기도 짧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청담동 술자리 의혹과 관련해서 경찰 소환 조사를 앞둔 김의겸 의원인데요. 앞으로의 경찰 수사는 녹취록 입수 경위를 밝히는 데 집중할 것으로 보입니다. 더 탐사라는 저를 지금 스토킹하는 쪽하고 같이 야합해서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혹시 그 스토킹의 배우가 김의겸 의원이십니까? 제가 더 탐사하고 같이 협업을 한 건 맞습니다. 하지만 그걸 야합이라고 말씀하시는 건 지나치다고 생각을 하고 저 비행하는 것도 같이 하셨습니까? 그럼? 저 비행하는 것도 같이 하신 거예요? 아닙니다. 네. 이런 극악무도한 가짜 뉴스 채널이 친민주당 세력의 광신도적 비호와 수익 창출 지원 없이는 존재할 수 있겠습니까? 어떠한 제재를 하지 않는 친민주당 세력들도 폭력 선동에 동조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계속해서는 국민의힘은 그 유튜브 매체 배후에 민주당이 있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를 했는데 앞서 그 얘기는 저희가 이미 나눴으니까 그 정도로 정리를 좀 하고요. 어제 경찰청 국수본이 김의겸 의원 소환 조사가 필요하면 수사 진행할 것이다. 알려지기로는 뭐 이번 주 내에 소환 대상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구 변호사님 반대로 지금 유튜브 매체도 경찰 조사를 받고 있는데 압수수색은 응하지 않았지만 휴대전화는 제출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거든요. 네, 사실 근데 휴대전화 제출에 대해서는 이유는 아직 밝혀지진 않았기 때문에 예. 왜 그걸 임시 제출했는지는 알 수 없는데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일단은 그 핸드폰을 정보를 다 지워서 아예 새 핸드폰이어서 나올 게 없을 경우, 그리고 또 구속 수사에서는 증거인멸 우려가 있거든요. 자기들이 여러 가지로 이제 압수수색에 대해서 불응을 했는데 휴대전화까지 이거를 제공하지 않을 경우에는 나중에 구속 사유로 인정될 가능성에 대해서 염려를 했을 가능성,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지금 수사에 대해서 방해하면서도 자기들이 최대한 응했다고 나중에 영장 실질심사 단계에서 아마 그거를 어필하기 위해서 냈지 않나 뭐 이렇게 추측해 볼 수도 있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대부분의 내용들은 이제 이런 수사 과정을 통해서 더 탐사하고 김의겸 의원 사이의 협업이라는 게 공범 관계로 연결되는 내용이 거기서 나오는지 이게 지금 수사의 초점이 될 것이고 예. 공범 관계라는 것은 상대방의 행위를 한 몸이 되어서 주고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탐사의 행동은 그 협업이라는 연결고리에 의해서 자동으로 공범 관계의 김의겸 의원에게 인정될 수 있는 부분이 되거든요. 그래서 더 탐사에 대한 수사가 마무리될 때쯤에는 김의겸 의원에 대한 소환도 가능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 유튜브 매체 기자가 경찰에 휴대전화를 냈다는데 어떤 부분 때문인지는 저희도 좀 더 취재를 해보고 그때 정리가 되면 다시 좀 추가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한동훈 장관 얘기가 계속 어쨌든 뭐 오히려 또 야권에서 또 한동훈 장관을 계속 키워주는 거 아니냐는 평가도 계속 나오곤 있긴 합니다만 반대급부로. 네. 어제 오늘 알려진 얘기 중에 이 얘기가 있어요. 법무부의 업무 추진비 얘기. 이거는 뭐 팩트만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장관이 쓸 수 있는 여러 업무 추진비 성격의 돈들이 각 부처에는 좀 있는데 단순 비교하면 전직 법무부 장관에 비해 한동훈 장관이 덜 썼다. 뭐 이거는 뭐 잘했다 못했다의 측면은 알지만 최병무 의원님은 어떤 의미로 좀 받아들이십니까? 글쎄 지금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그러니까 장관에 취임하고 나서 주목도라고 하는 것이 있잖아요. 예. 사실은 추미애 그 전 법무부 장관도 취임하자마자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에 대한 검찰의 수사팀을 해체하느냐 해체하지 않느냐 이런 인사 문제 때문에 굉장히 많은 주목을 받았었어요. 예. 근데 그거하고 업무 추진비 쓰는 거하고는 좀 다르거든요. 그런데 그런 거와 별개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경우에는 일거수일투족이에요. 왜냐하면 민주당에서 취임하자마자 곧바로 뭐 소통령 운운하면서 한동훈 장관을 공격을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아마 활동에 여러 가지 제약이 있지 않았을까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해요. 예. 그러니까 본인이 업무 추진비를 쓰는 문제도 아마 정밀하게 민주당 의원들이 들여다볼 것이다 하는 걸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업무 추진비의 상당 부분은 뭐 식사하고 경력이고 뭐 이런 것들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특별히 좀 자제하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짐작이 됩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 박범계, 추미애 전 장관들에 비해서 업무 추진비의 그 실적이 2분의 1 내지는 3분의 1 정도에 그친 것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병무 의원님 말씀 팩트에 기반해서 얘기를 하다 보면 최근에 뭐 김의겸 의원이 법무부가 이제 올리고 있는 유튜브의 영상, 뭐 유튜브 관련 예산도 뭐 끊겠다 이런 보도까지 있었는데 그렇죠. 이런 거와의 비슷한 흐름으로 만약에 법사에 출석하고 한동훈 장관에 대한 일거수일투족이 야권의 집중 공격 대상이 되니 이런 부분도 좀 미리 한동훈 장관이 그러면 당연히 얘기한 거 업무 아닙니까? 추진비 영역도요. 업무 추진비를 어디에 얼마를 썼다. 예를 들어서
추미애 박범계 전 장관에 비해서 업무 추진비가 좀 많이 썼다고 하면 예. 사실은 지금 박범계 전 장관은 현재 의원이잖아요. 예. 의원이니까 본인이 어디에 썼는지 대략 알 거라고요. 그랬을 때 이제 이게 또 다른 그 어떤 정치 공방의 원인이 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기 때문에 아마 한동훈 장관은 그런 점을 좀 감안해서 업무 추진비를 집행하지 않았을까 예. 이렇게 짐작을 한다는 거죠. 저는 좀 다른 시각이 있어요. 좀 예. 맞는 말씀도 있는데 일견 뭐 여러 가지 활동에 제약이 있었을 수도 있다. 예. 하지만 한동훈 장관 성격이 그러지 않을 것 같아요. 뭐 누구 말에 개의치 않고 본인 길을 가는 스타일이잖아요.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예. 업무 추진비를 적게 썼다는 거 업무를 추진하는 데 쓰라고 나온 돈입니다. 국민의 예. 세금이죠. 그러면 업무 추진을 많이 안 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일을 많이 안 했다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두 번째 예. 스타일이 또 다를 수도 있어요. 예. 한동훈 장관은 뭐 술도 아예 한 방울도 먹지도 못하고 예. 많은 사람을 만나기보다는 본인이 여러 가지 개인이 공부하고 여러 가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취미 활동을 한다 하더라고요.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업무 추진비가 대외 활동이 적었기 때문에 당연히 3분의 1로 적을 수밖에 없다. 그게 합리적인 판단 같아요. 근데 이제 제가 좀 굳이 뭐 하나 첨언을 하자면 반론이 아니고 돈을 많이 쓰고 적게 썼다고 해서 업무가 뭐 많이 했고 적게 했다기보단 나중에 그런 업무에 대한 성격과 성과 그리고 어떤 행보, 어떤 정책들을 추진했는지는 돈과 상관없이 또 하나의 척도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뭐 직접적으로 그게 돈과 관련 있다. 업무 추진비를 적게 썼으니까 업무를 추진을 덜 했을 것이라고 단언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 말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3분기 기준 한동훈 업무 추진비를 전 장관들과 비교하는 게 과연 어떤 기준이죠? 똑같은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예. 이게 작고 크든 간에 그 업무 추진의 것들은 기간과 여러 예. 가지 시한이 있기 때문에 단순 비교하는 것은 예. 큰 의미가 없다. 그런 말씀 좀 저희는 뭐 드리겠습니다. 단순 비교했다기보다 알려진 사실에 기반해서 뭐 여러 추론까지 들었는데 예. 제가 오늘 많이 참전을 하게 되는데 이해를 좀 부탁드릴게요. 뭐 이런저런 얘기를 추가 설명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서. 그런데 이번 주제 마무리하기 전에요. 14년 전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장관이 한 카메라에 담긴 희귀한 사진 하나가 공개가 됐습니다. 일단 영상부터 보겠습니다. 한동훈은 대한민국 사람들이 다 알만한 사람들은 다 윤석열 라인이다, 윤석열 사단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아니 그러니까 제가 한동훈 검사를 비호할 능력도 없고요. 인사권도 하나도 없는 사람입니다. 밖에서 다 식물총장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제가 누구를 비호합니까? 비호가 되냐고요. 이게 뭐가 식물이 아닙니까? 인사권도 하나도 없는데. 한동훈 후보자는 수사와 법집행 분야뿐만이 아니라 업무 행정, 또 검찰에서의 여러 가지 기획 업무 등을 통해서 업무 행정을 담당할 최적임자라고 저는 판단했고 절대 파격 인사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구체적인 사진 설명을 하기 전에 사진부터 볼게요. 14년 전 충청남도에 있는 향적산 국사봉에 함께 등반한 이 이른바 우검회, 우직한 검사들의 모임입니다. 제가 추가 사진 설명을 하나하나 할 텐데 그래도 딱 보면 누가 누구인지는 대략 짐작이 되실 거예요. 많이 방송들을 보셨기 때문에. 과거 윤석열 대통령의 모습과 한동훈 장관 어디 있는지도 좀 이제 알아보시겠죠. 다시 지금 스튜디오로 돌아오겠습니다. 당시 논산지청장이었던 윤 대통령 그리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막내 검사였는데 여기에는 당시 중수부 특수통 핵심이었던 안대희 중수부장 지금은 법제처장이 된 이완규 부부장 검사 뭐 면면들이 지금 제가 읽었는데 화려하네요. 검찰총장을 지냈던 당시 김수남 중수 3과장 오늘 중앙일보를 통해서 사진 한 장이 좀 공개가 됐는데 뭐 길게 얘기할 건 아니고요. 뭐 뒷얘기들이 좀 공개됐는데 당시 막내 검사였던 한동훈 장관이 이른바 밥총무로 활약하면서 이른바 우검회 특수통 검사들이 함께했던 저 모임들 하나하나 이끌 정도로 좀 인연이 두터웠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특수수사팀, 뭐 특별수사 했던 그 과거의 팀들이요. 사실은 친북 모임을 합니다. 우검회뿐만이 아니고요. 보통 각 지청의 이제 특수수사팀들도 그 해마다 모임을 만들어 갖고 뭐 여러 가지 이제 막년회도 하고 뭐 하여튼 많은 행사들을 하고 있거든요. 검사 출신이니까 잘 아실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저도 사실 이 사진 보고 되게 놀랐어요. 예. 지금 다 너무나 유명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그때 당시 이런 친목 모임을 만들었구나. 저도 처음 알았는데
지금 보니까 뭐 검찰총장, 뭐 안대희 검사 다 아시는 분들이니까 그러면은 사실 친해지지 않을 수가 없어요. 예. 그리고 여기는 지금 그 한동훈 검사가 27기입니다. 그 다음에 그 당시 이제 우리 논산지청장이신 지금의 대통령이신 그 윤석열 대통령은 23기예요. 그럼 기수가 5기수가 차이가 나잖아요. 만약에 특수부 검사가 아니고 그냥 일반 그냥 형사부 검사면 사실은 그 기수 차이가 많이 나면 친해지기가 좀 어려운데 이게 그 특별한 수사팀으로 묶여 있기 때문에요. 저렇게 친해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매일 같이 밥 먹죠. 거의 뭐 잠도 그냥 검찰청에서 잠을 자죠. 과거 중수부 검사들의 이제 수사나 이런 것들이 되게 한 달, 두 달 동안 계속 같이 생활을 하기 때문에 거의 뭐 그냥 아침에 세수 안 한 얼굴 계속 보고 같이 밥 먹고 이런 팀들이기 때문에 친해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사실은. 근데 저게 실제는 2003년에 대선 자금 수사를 했었잖아요. 대검 중수부에서. 그때 중수부장이 안대희 전 대법관이었거든요. 맞아요. 거기서 출발한 거예요. 우검회가. 우검회가 거기서부터 출발해서 저건 2008년 사진이잖아요. 그러니까 저 때쯤이면 한 5년쯤 지난 뒤죠. 그렇죠. 그렇게 돼 있고요. 지금도 뭐 안대희 전 그 중수부장 같은 경우는 뭐 윤석열 대통령하고 그 워낙 뭐 여러 가지 소통하는 그런 관계인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저게 특수부이기 때문에 저렇게 된 게 아니고 그 당시에 대선 자금 수사팀의 모임이다. 이렇게 보는 게 맞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건 뭐냐면 그 각 지청마도 특수부 검사들이 있는데 보통 형사부 검사들은 그걸 따로 모임회를 만들어 가지고 그 해마다 모이지를 않아요. 근데 이제 이 특수팀들은 계속 같은 업무를 하면서 끈끈하다. 더 끈끈하기 때문에 일본 보통 이렇게 무슨 불법 대선 자금 이런 수사팀 아니더라도요. 보통은 많이 만들고 많이 모입니다. 뭐 여러 해석까지 덧붙여서 14년 전 공개된 14년 전의 사진, 새롭게 알려진 희귀한 사진까지 저희가 뒷얘기를 하나 만나봤습니다. 이번 주를 정리하기 전에요. 속보라가 돌아왔는데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검찰이 조국 전 장관의 부인인 정경심 전 교수 형 집행정지 2차 신청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속보는 하나인가요? 다음 달 3일에 형 집행정지가 종료가 되는데 허리디스크를 호소했고 실제로 그래서 몇 차례 검찰이 허락하지 않았다가 형 집행을 정지해달라는 신청이 받아들여졌었는데 2차 신청은 검찰이 불허했습니다. 구자령 변호사님, 어떤 내막이 있다고 봐야 될까요? 이거는 사실 뭐 검찰에서 불허했지만 그 결정의 대부분은 의료진의 의견을 반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의료진이 지금 정경심 교수에 대한 그 치료나 상태를 봤을 때 필요한 치료의 목적은 달성했다. 왜냐면 형집행정지는 언제 얼마 동안 어디에서 무슨 치료를 받는다가 딱 나와야 되거든요. 그거를 의료진이 봤을 때 타당하다. 요번에는 이제 1차는 그게 인정이 됐던 것이지만 2차 연장에 대해서는 불필요하게 그냥 밖에서 인신구속을 면하는 그런 과정으로만 악용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치료 목적은 더 이상은 필요가 없다는 의료진의 판단을 검찰이 받아들인 것이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형집행을 정지하는 게 2번이나 할 정도까지는 안 아프다. 뭐 이렇게 그냥 단순 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간단하게 말하면 그렇습니다. 조금 전에 검찰 관련 정경심 전 교수 얘기까지 속보로만 짧게 만나봤습니다.